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모멘텀들과 시간의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의 모음을 한번 보셨습니다. 이어서 증권가 리포트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FNF가 되겠습니다. 4분기 경기 소비에 대한 그런 부진함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2025년에는 내수보다는 좀 더 해외 쪽에 포인트를 맞춘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중국 경기에 대한 부양책, 기대감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FNF, 중국의 이런 완만한 회복세에 한번 기대를 걸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CMS입니다. 지능형 로봇과 3D 검사 솔루션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로봇 자동화 솔루션 기업이 되겠는데요. 올해 큰 폭의 외형 성장이 예상이 되는 가운데 대규모 인력 채용까지 마쳤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 없이 이제는 성장을 위한 준비가 완료됐다라는 평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목표가가 하향 조정은 됐습니다. 우선 4분기 실적과 관련해서 비수기 영향을 받으면서 하회를 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 가치라든지 장기 실적 자체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들어갈 거면 지금이 좋다라는 관점으로 얘기합니다. 자세한 내용들 알아보겠습니다. 정수지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금요일 모닝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신증권의 FNF에 대한 분석입니다. 올해 국내는 부진했으나 중국은 완만히 회복할 수 있다라는 제목인데요. 4분기 매출액은 5,500억 원, 영업이익은 1,248억 원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국내는 작년 가을 10월까지 늦더위가 이어지면서 평년 대비 고온 현상이 펼쳐졌는데요. 고온 현상으로 인해서 아웃도어를 비롯한 브랜드 대부분 부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12월엔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계속해서 가을 대비 소비 심리가 크게 하락했지만 본격적인 추위가 찾아오면서 그래도 가을에 비해서는 회복 기미를 보였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FNF의 주요 브랜드인 MLB의 경우에선 면세 업황 부진과 함께 비면세 채널에서 따이공의 매출 감소폭이 컸다고 봤습니다. 중국 시장은 4분기 매출액이 5% 수준 성장하면서 3분기 마이너스 성장률에서 플러스로 전환했다고 봤는데요. 이번에 올해는 성장의 한계점이 보이고 있는 내수보다 해외 확장에 무게를 두자고 평가를 했습니다. 디스커버리 브랜드의 경우에도 중국 매장은 지난해 말 중국과 대만에 6개를 오픈했는데 올해까지 100개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MLB 브랜드와 아시아 국가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경기 부양책까지 기대해보자며 앞으로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는 92,000원을 유지를 했습니다. 주가는 완만히 우상향할 것이다 라고 리포트에서는 분석을 했습니다. FNF는 최근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하면서 12월 들어서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일 종가는 58,900원 선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대신증권의 리포트까지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리포트 만나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CMS 분석입니다. 2014년 설립된 로봇 자동화 솔루션 기업인 CMS는 3D 비전과 AI, 로봇 제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새 기술을 융합하면서 비전 AI 로보틱스를 구현했습니다. 로봇 솔루션은 이커머스와 소매업, 그리고 물류와 자동차, 전기, 전자 등에서도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검사 솔루션은 자체 개발한 3차원 스캐너를 기반으로 품질 검사를 진행하면서 2024년 예상 매출액 비중은 로봇이 75.3%, 검사가 13.7% 수준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올해 매출은 194억 원, 영업이익은 55억 원을 전망했는데요. 연초부터 다수의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외형 성장을 올해는 할 수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내 최대 풀필먼트 기업형 매출의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봤고, 두 번째로는 최근 대규모 인력 채용이 일단락됐고 당분간은 보수적으로 도메인을 확대할 예정인 만큼 2025년은 큰 폭의 성장이 가능하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한 2026년에는 흑자 전환도 기대를 했는데요. 특히 최근 CES 2025에서 최태원 SK 회장이 젠스낭 CEO와 만난 사실을 밝히면서 젠스낭 CEO와 로봇 등 피지컬 AI 분야에서 협업하는 것을 약속했다는 언급한 영향으로 SK텔레콤이 2대 주주로 있는 CMS가 전거래에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는 1월 24일에는 3개월 보호예수 물량이 해제가 되는데요. 신규 상장 주인 만큼 오버행 리스크 관리가 꼭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물량은 69,783주가 해제될 예정으로 상장 주식수 대비해서는 규모가 작아서 주가 변동성은 크지 않을 것 같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는 따로 제시하지는 않은데요. 오늘 리포트까지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증권의 포스코 인터내셔널 분석입니다. 4분기 매출액은 7조 2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8.2%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환율은 우호적이지만 철강 시황이 부진하면서 외형 감소를 주된 원인으로 꼽았고 계절적으로 발전과 미얀마 가스전이 비수기인 점도 감안했습니다. 앞으로 영업이익은 1,60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1%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며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소재 사업에서는 철강 이익률 하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사업에서는 이익 레벨은 낮아지겠지만 환율 상승으로 점차 회복될 것이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2024년 12월 23일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전이익 연평균을 8% 이상 성장률 하겠다는 목표를 밝혔고 중간 배당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황이 급변하는 와중에도 불구하고 다각화된 사업으로 1조 원대 이상의 영업이익 창출이 가능해지고 있고 이번 주중 환원율 상승으로 인해서 장기 접근은 유효하다고 이번 리포트에서는 판단을 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6만 6천 원으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지난해 11월 말부터 주가는 큰 폭으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다시 한번 소폭의 반등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펀더멘탈은 굳건하다라고 여러 리포트에서 분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긴 호흡으로 바라보시면서 오늘 리포트까지 분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모닝 리포트 전해드렸습니다.